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혁신위원장직 수용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자초된 혁신위,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회견을 보고 와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국민의힘 부러진 메스, 메스도 부족해. 정말 칼을 들어서 다 도려내야 한다.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사퇴 기자회견은 공교롭지만 당 지도부의 혁신위원 인선 발표 15분 뒤에 딱 이뤄졌습니다. 혁신위원 인선을 딱 발표했는데 곧장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나 혁신위원장 안 할래.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혁신위원 인선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도부와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에 대해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두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누군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권영세 전 대표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아마 안철수 의원이 지목한 인적 쇄신의 대표 선수들. 반드시 이 두 사람은 탈당에 준하는 어떤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이 혁신위를 갖다가 송석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분이 사실상 오랜 경제 관료예요. 네네 그렇죠. 기재부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 예, 네. 기재부 출신으로서 오랜 예산 전문가고 또 예산 정책 관련 전문가인데. 네. 그러니까 전통 관료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미숙함의 문제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이면서 그동안 대권 도전이라든지 그슬 올라가요. 서울시장 도전. 그렇죠. 오죽하면 철수 정치라는 닉네임이 본인한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 절체절명의 국민의힘을 갖다가 핵심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친윤 세력의 그 영향력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네. 또 어느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이 친윤들 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은 혁신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이 왔을 때 한 네. 4가지 정도는 사전에 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정도. 그럼 내가 혁신위 위원장이 되면은 혁신위 위원 구성은 나한테 정권을 달라. 네. 두 번째, 인적 청산.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인적 청산 없이 혁신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공간에서 후보 바꿔치기 한 그런 정당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 네. 이걸 비대위가 뒷받침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혁신이 결정 사항을 전부 다
당론으로 결정시켜주라. 무조건 관철시켜달라. 그렇게 해달라.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8월 중하순에 이제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원 80% 국민 여론 20% 이걸 갖다가 대폭적으로 국민 여론을 더 중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하는데 이 정도의 권한을 혁신위원장이 나에게 줬을 때 나는 혁신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방송에도. 네. 김용태 전 비대위 청년 35세의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도 수용하지 못한 그런 세력들이에요. 네.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핵심을 무마시키고 용두사미로 만들기 위해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는 핵심위를 만들겠다 그러거든. 네. 그 저희가 뻔한 건데 네. 여기에 안철수 4선까지 하고 몇 번 대선 후보 경험한 사람이 그냥 덜렁 물어가지고 결국은 6일 만에 그냥 나 핵심위 위원장 못하겠다. 그러니까 참 막 50년 집권 정치 역량과 정책 역량을 가진 이 보수의 본산 국민의힘이 맞는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요구 사항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적이었고 그리고 반드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네. 오히려 또 이 쌍권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게 지금 며칠 전에도 나를 만났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더니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전혀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또 본인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다라는 지적도 비판 반대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인양 포장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분을 조장하는 아주 비열한 행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부분은 그러면은 뭐 또 한 사람은 이 핵심위 위원장 맡기 전에는 이렇게 인적 청산,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었는데 이 네. 갑자기 사람이 왜 돌변해가지고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전원 구성원들은 전부 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자신에서 탈당했다고 해서 또 헌재가 파면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당정 관계에 있었던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당이에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윤석열 12.3 비상계엄에 불법 부당한 그런 위헌적 계엄을 하는데 또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당이 자정 변화 노력 없이 그냥 국민들에게 볼산 사랑하는 정당이 됐을 때 한 네. 사람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지금 현재 야당 제일 야당 됐다고 해서 그냥 국민들이 야당집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오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신들 나는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핵심이 비대위 나 수용 못해.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네. 다시 송원석이라는 원내대표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당대회 뭐하러 하는 겁니까?